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한학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공연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금강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는 마을의 그 아저씨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본 것을 재현해 가지고 그때는 보통 이제 심파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뭐 본격적인 심파는 아니지만 뭐 심파 비슷한 연극을 마을에서 가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했죠. 그게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뭐 예술 체험이랄까 뭐 그런 정도 수준이죠. 교수님 예술 연구하는데 좀 이거 상당히 자극을 받았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면 상당히 감동을 준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도 원리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공연은 역시 감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감동이라는 걸 맛보고 싶어서 극장 가는 거고 우리가 뭐 흔한 말로 그걸 즐긴다, 뭐 즐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감동이죠 예술에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나리오로 데뷔를 했어요. 신춘문예. 본격적인 작가는 아닙니다만 영화로 이제 가려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결국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걸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영화판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환경이 영화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이제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영화를 하려면 좀 생활이나 시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학교 가는 외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좀 썼습니다만은 영화로 가지 못했어요. 늘 충무로로 진행하는 게 부러웠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시인 조지훈 선생님한테 좀 배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학교 때 가르쳐 보니까 그 공부하는 쪽에 좀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에서 그 조지훈 선생님의 충고에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학기쯤 다니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난여자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됐죠. 근데 역시 한계가 있어요. 공부에. 그래서 71년도에 대학에 강사가 되면서 고등학교는 그만두고 좀 어렵지만 대학 강사를 하면서 또 학위과정도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76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의 연극을 가리키려면요, 또는 한국의 그 공연 예술을 작품이나 또는 그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전통 예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민족 자산이니까. 또 그런 걸 몰라가지고 공연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공연도 국악을 빼면 공연이 안 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국악이 모든 공연 예술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예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을 바꾸면요, 음악이 사라진 전통 문화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악과 더불어 발전한 예술인데 음악을 잃어버렸다는 건 질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조가 없는 예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통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 문화의 바탕에는 국악이 있다. 이 분야는 특히
공연을 많이 봐야 합니다. 공연을 보지 않고는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보지 않고는 그건 읽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전부 눈으로 이걸 귀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다 공연을 보시고. 그럼요. 제가 쓴 모든 책은 제가 본 공연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양을 본 거죠. 예. 읽고 보고. 그걸 하지 않고서 책을 쓴다는 건 그 거짓말이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연 예술의 양식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을까라는 거에 관심을 갖다가 제가 18가지로 일단 그 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양식을 중심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양식은 예술에서 우리가 말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술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방법이죠. 무용이라는 건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무용을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어떤 게 무용이다라는 걸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양식입니다. 굿 그러면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굿이라는 건 되게 무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굿이다. 그러면 그게 양식이죠. 그거의 특징을 쓴 겁니다. 그 책은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범주가 우리 전통 예술에 국한된 거. 물론이죠.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장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사라진 거는 안 되죠. 사라진 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사는 건 할 수가 없죠. 젊은 예술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 변화는 그냥 변하는 것보다 창조적으로 변해야 되죠. 거의 중요한 요소가 창조라는 요소가 있어요. 같은 산조를 연주하더라도 산조를 어떻게 새롭게 연주하느냐 하는 것은 창조죠. 지금 새롭게 연주하는 창조가 많습니다. 산조가 아시는 대로. 그럼 새롭게 하시는 분들의 그 산조는 상당히 창조적인 요소를 그분이 가미해서 그 음악가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법에 있어서도 아이디어에 있어서도. 그런 게 없이는 맨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계속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예술에서는 기본이 창조이기 때문에 항상 예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젊은이든 기성인이든 나는 지금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들의 예술은 한국 사람의 삶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삶을 잊어버린 예술은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베끼거나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게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예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진정으로. 네. 그런 생각입니다.